일단 지금 1심에서의 결과 또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꽤 있고요. 아직 뭐 검찰 측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1심과 2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다퉈볼 수 있을지 그 쟁점 내용들 예상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만약에 이제 상고심이 계속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그러니까 법리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서 이 점을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실관계 확정 문제도 중요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이 상당히 주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것도 이 해당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법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가 상당히 그 결론을 가른 그런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평가를 할지가 주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결국에는 2심에서 1심과는 달리 판단했던 부분 중에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그 발언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물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보다는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에서 조금 무리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그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까지로 해석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대 견해도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백현동과 관련된 그 발언 그러니까 협박이 있었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두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견 내용으로 볼지 그렇지 않다면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런 발표로 볼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상고심을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고심에 가게 되면 이게 3개월 이내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런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 그러니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워낙 많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은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뭐 최대한 그런 규정을 준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상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가능하다면은 이 시간 내에 선고를 조금 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그 오늘 항소심 결과까지만 일단 봤을 때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입지랄까요, 행보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우선 뭐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들 선거법에서 오늘 그 항소심에서의 결과를 사법 리스크가 더 가중되느냐.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상당히 그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도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뭐 재판에서 거의 유죄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인 공세, 뭐 대선 후보 출마하지 마라까지 어떤 뭐 정치 대선 후보 주자들이 여러 명이 또 강조하고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지없이 무죄로 남으로써 정치 검찰에 의한 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던 위정교사와 더불어서 항소심에서도 선거법에서 다 무죄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남은 이 3개의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그 정치 검찰에 의해서 표적 수사 또 쪼개기 기소 이런 것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왔느냐 하는 것을 또 밝혀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 굴레를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첫걸음을
이렇게 맞은 네. 그런 아주 그 의미 있는 날이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를 좀 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재판도 있고요. 또 오늘 결정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물론입니다. 물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의 상소심에서 1심과 같이 뭐 당선 무효이 됐으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좀 혼란이 좀 뭐 가중됐을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적 생명이 뭐 잠시 저는 연장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변호사님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대법원에서 분명히 뭐 뒤집힐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백현동 관련해서 그 지금 현재 판결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의견 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서 명확한 이런 어떤 허위사실 공표를 무죄로 준다면 과연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대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잡힐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에 지금 당했다. 뭐 검찰의 어떤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전에 최 의원께서도 쪼개기 수사 이런 식으로 쪼개기 기소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검찰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사건을 병합을 했죠.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건만 하더라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4가지 건을 병합하면서 지금 무려 3년째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조작 수사, 뭐 이렇게 쪼개기 기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가르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이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무죄로 일단 나오면서 또 하나 관심이 모이는 게 있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내일은요, 헌법재판소가 일반 사건들을 선고한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사건 선고 가능한 거는 사실상 모레 금요일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주만 봤을 때는 그럼 오늘 만약에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 혹은 뭐 다음 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 이번에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기일이 언제쯤으로 잡힐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내일 일반 사건,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3일을 일주일에 3일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다음 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쟁점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있던 그런 좀 의견들 대립이 굉장히 좀 심하게 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도 가능할지 좀 생각은 듭니다. 이 관련해서 처음에 그 민주당 혹은 민주당 패널들은 뭐 이건 볼 것도 없기 때문에 뭐 3월 초에 8대0 탄핵 인용이 될 거다. 그러다가 또 늦어도 3월 14일 될 거다고 하다가 자꾸 이제 연기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 내 기류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 이제 인용이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빨리 선고를 하는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제3의 권한 대행이 직무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몸조심해라 이런까지 뭐 그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선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오늘인가 지금 뭐 민주당 어떤 주도로 법사위에서 뭐 선거 촉구 뭐 국회 결의안까지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시기까지도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법에 대한 어떤 침해고 법치주의의 어떤 위배다 이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금요일 선고는 좀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하셨고 4월 뭐 첫째 주 초순에도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셨는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지금 뭐 국민들이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특히 국민들만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미 관계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국익상에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가 지도력,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헌정 질서 하에서 한미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지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불안감이랄까요? 또 헌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자꾸 선고를 지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것이 사법부나 특히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금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 계엄을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국회에 가서 침탈하고 특히 지하 1층에 가서 단전을 시도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구금 납치하려 했다는 거 다 명명백백하게 CCTV로 다 봤습니다. 포고령 위반이 헌법 위반이라는 거 다 아는 사실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삭제 지시했다 포고령 또 일부 변경을 지시했다 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럼 포고령의 작성에도 대통령이 관여했다. 그리고 요건이 안 된다는 거 전시사변 비상사항이 아니다는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전문 완화 법칙을 적용해서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조지호 청장에게 검찰에서 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네. 그 사실이냐 우리는 증거로서 인용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명백한 그 위헌 행위가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가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물론 절차적인 문제에서 동일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소추장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위원장일 때도 헌법 위반만의 행위만을 국헌 문란 행위만을 다시 재정리해서 소추장을 변경했는데 동의 절차를 안 밟았거든요. 그런 또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도 전혀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지 또 검사장이나 또 감사원장에 대한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심판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처음 할 때부터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최우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 선입 선출의 원칙에도 안 맞고 본인들이 천명했던 거 안 맞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초라도 반드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리 미루는지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자, 근데 이제 홍 의원님 이번 주 넘기면 아까 뭐 언급하셨지만은 4월 초도 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그 심리를 마친 사람이 한 분 더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면 이 사건을 먼저 선고할 수도 있을지 그러면은 둘째 주 이후까지도 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경은 일단 쟁점별로 아직까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덜 됐고요. 좀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정리가 다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패널들은 앞에 방송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막상 또 지도부는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뭐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워낙 또 여러 가지 좀 시간이 걸리면 또 국민들이 빨리 하라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결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 그 먼저 이제 하자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힘을 얻었듯이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이건 탄핵이 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탄핵감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결론이 났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선고를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분명히 또 안 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헌재 내에서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선입선출 말씀하셨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먼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가 지금 그래픽도 나왔습니다만은
하지만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요 지금 다음 달 18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연이 만약에 된다면 물론 빠르게 결과를 발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지만은 지연이 된다면 이때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면 언제까지로 예상하세요? 물론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어쨌든 뭐 무조건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분이 나가게 되면은 사실상 현재 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6인 체제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국익상의 손해라든지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또 민심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아도 될 사항을 계속 시일만 끈다고 해서 입을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네. 이런 측면에서도 빨리 해야 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8일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그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이다.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그 탄핵의 사유가 명백한데 어떤 부분에서 그 고민을 하고 신중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끝나야 된다. 의문이다, 하는 이런 점을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서정민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 법조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선고 기일에 대해서 매주 예측을 해왔는데 대다수 뭐 저를 포함한 의견들이 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마지노선이야 이제 지금 두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4월 18일까지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선고를 내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어떠한 뭐 근거 있는 조문이나 혹은 법책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이제 만약이라도 이제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된 시점에서 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비판도 분명히 또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때 선고를 한 건 아닌가 혹은 충분한 숙려 기간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사실은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임기라면 아까 그 두 재판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적어도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에 임박해서 판단을 해도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임기를 많이 놔둔 상태에서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몇 주 안 남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조심스러운 예상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좀 임박하니까 서울의 경찰에서는 도심 순찰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탄핵 관련 집회에서 혹시나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것들의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 의원님, 네. 지금 이런 우려들 또 이런 도심 순찰 강화의 모습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경찰에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3월 10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당일내에 3분이 돌아가시고 네. 그 이후에 또 쓰러지신 분까지 포함해 5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이런 어떤 탄핵 폭주, 특히 대통령까지 이렇게 탄핵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서 그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식을 하고 수백 명씩 집단 삭발을 하는 등의 굉장히 좀 국민들이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또 탄핵 촉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난 밤에 예. 남태령에서 전농을 주축으로 해서 트랙터로 막 서로 넘어오다가 경찰과 장기간 동안 대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탄핵 선고를 앞두면 앞둘수록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이 신경이 이 부분에 이제 곤두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께서도 정치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지금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홍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지금 특히 정치인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느닷없는 대통령 계엄 때문에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국민분들이라든지 또 국민들 간의 반복이라든지 또 지금 국익상 여러 가지 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승복한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발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헌재의 재판 그 선고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처럼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 하는 그런 일종의 서부지법의 폭동을 다시 야기 고무 선동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네. 기다리고 승복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교단 스님께도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법조계에서 어떤 판단 혹은 어떤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들도 왕왕 있어 왔었고 법조인 입장에서 우리 또 정부에서도 엄정 대응, 강경 대응 입장도 밝혔지 않습니까?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우려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좋지 않을까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법조계를 뭐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네. 사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뭐 무척 현실적으로 이 국론이 많이 분열되고 또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지난 서부지법 사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법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더 와닿는 그런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사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정도로 또 심각한 그런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격화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들이 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인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눈앞에 닥치는 그런 분열 혹은 갈등들도 다 완만하게 처리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그런 법원에 대한 그런 존중도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서정빈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2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26분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인명피해 최소화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식 KBS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